자, 가벼운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축의 50%를 결혼식에 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말려야 되겠죠? 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쫌생이 남편 결혼 비용이 고민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에 이제 사연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연 올리실 분들은 takers.co.kr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30살에 막 접어들고 있는 동갑내기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내년 여름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비용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깊어져서 사연을 신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합산 연봉은 7,500 정도예요. 부부 합산 저축액은 8,000 정도입니다. 지금 만 30 정도 되신 거겠죠? 이제? 그 정도 될라나? 29, 30 정도시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8천만 원 모은 것도 뭐 적게 모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근데 8천이 전부인데 양가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자, 금일 웨딩 플래너님을 만나러 다녀왔는데 플래너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결혼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줄이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견적이 4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신혼여행 400만 원, 예물 반지만 해가지고 300, 식장도 군용 호텔에서 하기로 했지만 꽃이나 사회자, 축가, 식대까지 포함하면은 한 2,200 정도. 스드메가 500. 청첩장 모임이라고 해서 요즘 청모 하는데 내 친구들, 아내 친구들이 올 거잖아요. 식장에 올 거니까 미리 밥 사주면서 이렇게 청첩장 나눠주는 걸 합니다. 요것도 3,400, 양가 부모님 한복 200, 제 양복 대여비 100 이렇게 비용이 소요돼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집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중랑구 오피스텔에 3억 초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으면요 전세 금액의 10%인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2억 7천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2억 7천은 가전 및 가구도 저렴하게 500만 원 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의 여자친구인 신부 측도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걸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식장도 예물도 신혼여행도 가전 및 가구도 모두 양보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계산한 하객수는 저랑 신부 합쳐서 80, 양가 부모님 80 정도니까 160명 정도입니다. 160명 정도. 예상보다 많이 오셔봐야 축의금은 1,500에서 2,0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루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속 떠오르네요. 그 돈이면 셀토스도 살 수 있고 신혼여행을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큐큐큐를 살 수도 있는데 하면서 찝찝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쫌생이라는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여자친구가 말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라는 좀 자괴감도 들었다는 거죠. 최근 정부 차원에서 웨딩업계 관련해가지고 손을 본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2, 3년 뒤에는 결혼 비용이 좀 줄어들까요? 그러면 2, 3년 뒤에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줄어들면 뒤에 하겠다. 아니면 주변에 남들보다 그나마 적게 드는 거고 현재 해당 비용을 내는 게 불가능한 건 또 아니니까 앞으로의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즐기는 게 맞겠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거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결혼은 뭐 평생에 한 번이니까 해야지 뭐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보통 이제 본인과 아내, 남편 이렇게 딱 단둘이서 사랑하면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결국에 결정하는구나. 양가 부모님들의 입김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하겠다고 하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도 부모님이 못하게 하고 반대로 나는 안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하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연속극처럼 막 갑자기 막 엄마가 막 머리띠 두르고 이제 막 누워 있어 막 머리 아프다고 막 하면서 이 결혼 반대다 막 이러고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게 결혼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이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그 축의금이 있는데 이게 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우리 딸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딸 결혼식장에 막 가가지고 뭐 이제 뭐 사촌들부터 해서 막 다닙니다. 우리 아들 딸 나중에 결혼할 때 북적북적하게 사람들도 같이 좀 모으면 좋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들 딸 결혼한다고 할 때 또 손님 없고 그러면 좀 싫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나 체면 그리고 또 이제 돈도 또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아무리 뭐 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만 뭐 와주셔도 돼요라고 얘기를 해도 워낙 요즘에 식대가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축의금 얼마 이하로 내면 막 눈치 보이고 하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돈 문제까지 인간관계에다가 체면에다가 돈 문제까지 얽혀 있는 게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축의금을 얼마를 내고 다녔는데 나도 받아야지 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신랑은 사실 결혼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어요. 신랑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거의 없고 대부분 뭐 TV를 뭐 살까? 그리고 신혼여행 어디 가지? 이번에 손흥민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컴퓨터를 사야 될까? 게임기를 사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합니다. 뭐 쇼파 뭐 좋은 거 살까? 뭐 이런 것 정도 생각하지 뭐 부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식장에 꽃을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 대부분 신랑들은 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대부분 이 신부 쪽에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남자와 여자의 약간 좀 차이인데 남자들은 친구가 어느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든 뭐 거기가 무슨 호텔이든 뭐든 별 관심도 없어. 야 결혼하냐? 야 축하한다. 야 그리고 너 그때 그 신부 측 그 친구들 있잖아. 우리 소개해 줘야 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야, 뭐, 너 와이프 재수 씨 친구들이 이쁘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뭐, 결혼식을 어디서 하든 뭐든 상관없어. 남자 애들의 친구는요, 결혼식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야, 너 결혼식 안 해? 야, 그래, 축하한다. 야, 하지 마. 야, 하지 말고, 야, 우리 술이나 먹자. 뭐 이러고 끝이거든요. 근데 여자들 친구들은 안 그렇죠. 신부 측의 친구들은 결혼식에 대해서 엄청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축가는 누구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신혼여행 어디 가냐, 뭐 신혼집은 어디서 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부가 아무리 나는 아끼고 할 거야라고 해봐야 이거를 그 버티면서 안 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계속 비교를 시켜요. 뭐 내가 아는 언니는 어디서 했고 뭐 저기서 했고 거기는 밥이 잘 나오고 야 거기 뭐 스드메 꼭 해야 되고 신혼여행 요즘에 어디 가야 돼, 유럽은 가야 돼. 야, 안 그러면 남자친구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니라고 해도 계속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 친구들이 또 내 결혼식에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보기에 어느 정도 좀 최소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반지는 야 그거 사면 안 돼. 저거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은 야 반지 150 이하는 하지 마. 결혼도 안 해본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줘. 그러면은 이게 내가 없던 로망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그냥 사랑해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막 예물 가지고 싸우고 뭐 가방을 사내 마내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로망이 보통 여자 쪽에서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은 이제 결혼식 준비할 때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실수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남자 신랑 마음만으로만 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신랑들이 결혼식 안 할 확률도 좀 많다고 봅니다. 그냥 남자들은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나 부모님이 오케이만 해준다면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바로 그냥 가족들하고 밥 먹고 바로 난 신혼여행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 그 신랑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연을 봐도 야, 이 돈이면은 야, 셀토스를 사고 뭐 QQQ를 사고 뭐 이렇게 돈 날리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릴 필요는 있다. 이 최소한의 기준, 이 판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의 최소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의 최소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생각보다 뭐 예물이나 뭐 패백 이런 걸 막 중시할 수도 있고요. 뭐 식장은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밥은 뭐 맛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장인 장모님의 최소 기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어디서 이상은 해야 되네. 뭐 예물은 뭘 했으면 좋겠네. 서로 뭐 이렇게 주고 받았으면 좋겠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비 신부의 기준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기준도 있습니다. 나라고 뭐 기준이 없겠습니까? 뭐 신혼여행, 뭐 TV, 뭐 게임기는 사야 돼. 커플 PC를 두고 뭐 게임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최소 기준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최소 기준이라는 게 대부분 돈입니다.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 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많아도 기준이 계속 올라가면서 또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2025년 결혼비용 보고서라고 듀오에서 나온 걸 제가 가져왔는데 1, 2년 차 신혼부부 1000명한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결혼할 때 결혼비용을 얼마나 썼냐 그랬더니 총 결혼비용이 3억 6,173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신혼집을 얻는데 3억을 썼다는 거야. 이게 뭐 전세든 뭐든 썼겠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신혼집 빼고도 5,765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돈을 쓴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6천만 원 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냥 남들 하는 정도로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5,700만 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세전도 아니고 이건 세후에다가 저축한 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765만 원을 모으려면 내가 몇 년을 모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 거의 뭐 짧으면 하루, 길어봐야 신혼여행까지 합쳐봐야 한 6박 7일에 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총 견적이 4천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따져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 비용 자체가 납득이 되더라. 자, 여기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안 해서 4천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남들도 엄청나게 세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4천밖에 안 쓰니까 한 1,700만 원 세이브 한 거니까 아껴서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 합산 연봉이 7,50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령으로 치면은 뭐 한 500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령이 한 500 조금 넘으실 것 같은데 부부 합산 저축액이 8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잘 모으신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모았지만 사실 4천만 원이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게 휘발성 자산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휘발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돈을 8천 모은 거를 여기 50%를 쓴다? 라고 하면은 너무 과한 거죠, 사실. 자, 거기다가 이분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양가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부부가 번 돈으로, 그리고 앞으로 벌 돈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어찌 보면 생계를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축의 50%를 행사 비용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뭐 끝도 아니고 결혼식하고 뭐 이제 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축의금이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의금 받아가지고 아무리 뭐 메꾼다고 해도 한 2,5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럼 1년 저축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은 없어진다. 이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신혼여행은 4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반지만 해가지고 300이라고 쓴 거 보면은 반지만 하니까 저 아꼈죠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부가 지금 실수령이 한 500 정도 되시는데 실수령 500인데 반지 300이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자, 신혼여행이 400입니다. 신혼여행 정도는 400만 원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실수령액으로 보면 거의 한 20 며칠 칩니다. 자, 스드메 500이에요. 이거 하루 쓰면 날아가는 돈이죠. 하루에 500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 한 달 월급입니다. 우리 부부 한 달 월급을 여기다 태우는 거잖아요. 청첩장 모임에 3,4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친구들 부르는 거, 밥 사주는 거 좋죠. 근데 여기에 우리 지금 한 달 월급을 태우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 한복하고 양복 대여비에다가 300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20일치 또 월급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루에 다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쓰기에는 우리 연봉과 우리 저축액을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남들만큼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기에는 남들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거다. 자, 실수령이 300 정도이신 분들이 한 두 분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둘이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나 혼자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 혼자 버는데 실수령 300인데 뭐 여행을 막 400짜리를 가고 갑자기 뭐 예물이라고 반지를 막 300짜리를 사고 양복 한 번 빌려가지고 입는데 막 100만 원씩 쓰고 어머니 한복에 막 2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야. 내가 실수령 300인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소비인 거잖아요. 너무 과소비죠. 남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남들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웨딩 플래너 그 박람회 같은 데 가셨기 때문에 남들이 이 정도 해요라고 들으셔서 이제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싼 게 맞다. 이게 이 시세더라도 내가 너무 비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 비용이 좀 줄어들까? 그러진 않겠죠. 늘면 늘지 시간이 갈수록 결혼 비용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까요?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까요? 장인 장모님을 설득할까요? 아니면 예비 신부를 설득할까요? 아니면 나를 설득할까요? 이 중에서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비용을 낮춰야 될 텐데 제일 설득이 쉬운 게 여기겠죠. 나부터 설득을 하는 게 쉽겠죠. 나를 설득하고 신부를 설득하고
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부모님들 설득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자, 저와 신부 합쳐서 80명, 양가 지인 80명의 축의금 1,500, 2,000이면 저는 만약에 이게 설득이 된다면 이 결혼식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양가 부모님의 동의가 좀 필요한데 160명 정도 오실 거고 여기서 아무리 내가 축의금을 받아도 한 2,500만 원 손해가 나는 거라면 차라리 결혼식을 뭐 최소화해서 가족들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규모로 해서 어차피 2,500 돈 들어가는 거 규모라도 작게 해서 좀 더 의미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규모를 훨씬 더 낮추면 예를 들어 스드메라든지 한복이나 예복 빌리는 돈만 해도 거의 지금 돈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만이라도 아끼면 그걸로 뭐 집을 전세였는데 보탠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조금 더 가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결혼식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그 강력한 멘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그렇게 하냐라는 그 강력한 멘트가 있습니다. 요 두 개 멘트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2연타 맞으면 웬만해서는 이게 설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너는 왜 결혼식도 안 하려고 하니? 야, 뭐 그렇게 해서 뭘 의미가 있니? 야, 그렇게 돈 아끼는 거 아니다. 이번에는 엄마 아빠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설득이 안 돼. 자, 그러면 어차피 쓸 돈이라면은 일회성에 쓰지 마시고 남는 거에 쓰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결혼식 행사 있잖아요. 요 행사에 들어가는 돈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행사. 그리고 뭔가 뭘 사더라도 뭐가 남는 걸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 결혼한 분들은 다 동의할 텐데 결혼식 행사한 거 그거 기억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도 기억 못 해요. 한 2년 지나가지고 물어보세요. 너 내 결혼식 어땠는지 묘사해봐. 해보면 기억을 못 해. 친구들도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이 결혼식 행사라는 거는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어찌 보면 뜻깊은 일이긴 하지만 나도 잘 모르고 남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누굴 위해 하는 건가라는 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사진만 남는데 그 사진도 잘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신혼여행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만 보지 결혼식 사진을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꽃이나 사회자, 축가, 식대 같은 거에다가 한 2,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더 낮출 수가 없다면 아예 행사 자체를 더 축소해가지고 확실히 더 작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스드메 500만 원 쓰는 거, 뭐 저는 가능하면 절대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드레스라는 거를 안 입을 수는 없고, 뭐 메이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기도 훨씬 더 아껴서 할 수도 있고, 특히 스튜디오 사진 찍은 거는 정말 안 보더라고요. 정말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많이 좀 쓰는 게 보통인데 그걸 대부분 좀 아까워들 한다. 그리고 한복 빌리는 거 뭐 200만 원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한복도 다 해드리고 하면 좋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잠깐 입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것도 생각도 해보시고 양복 대여비 100만 원 양복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게 맞는 걸지.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는 비용들이고 굳이 뭐 남는 돈이라면은 뭐 신혼여행은 그래도 뭐 기억과 사진이 남으니까 그리고 뭐 예물도 반지는 뭐 좀 남긴 남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더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 더 줄여가지고 좀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자,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오피스텔은 또 3억 초반짜리를 또 전세를 알아보고 계세요. 근데 또 이게 서울시에서 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전세 금액의 10%만 이 3천만 원만 드리면은 이제 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크게 이게 내가 모아놓은 돈 대비 큰 돈에 지금 소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도 지금 3억짜리 초반에 오피스텔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더 싼 집으로 가라. 여기서 뭐 이자를 지원해 주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3억짜리 가서 살면은 인생이 꼬일 수가 있다. 훨씬 더 저렴한 집으로 가셔야 되고요. 부모님 도움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둘이 번 돈, 모아놓은 돈, 그리고 결혼식하고 남는 돈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빡빡하게 이빨 꽉 깨물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여유 부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한 기혼자로서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면요 미래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좀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건 부모님 때문에 저거는 뭐 장모님 때문에 이거는 뭐 장인어른 때문에 이건 저 때문에 하면서 뭔가를 포기를 잘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포기할 텐데 뭘 포기할까? 대부분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거를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런 것들 좀 아끼면 미래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포기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스스로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족끼리 뭐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끝내면 이거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못하겠다. 난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게 돈이라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돈을 벌면 또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가족들이나 나나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너무 막 돈 거리면서 아끼려고 하다가 시작부터 막 싸우고 막 불화 생기고 할 바에는 저는 그냥 설득을 한번 해보되 안 되면 그냥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조금 그래도 평균보다는 싸게 하려고 하시니까 이 정도라면 감수하고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길을 가는 거를 추천할 수는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